지난 일요일에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지금 나왔다라는 소식입니다. 25만 호가 매년 늘어난다라는 소식일 텐데 부동산 요동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게 조금 맥락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일요일에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 전에 627 대책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627 대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6억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LTV 뭐 50이다. 그러면 집이 10억이면 5억은 대출해 준다. 그럼 집이 60억이면 30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 비례율로 올라가는데 627 대책의 핵심은 6억까지만이다. 집이 100억이어도 6억. 그러면 뭐냐? 6억 이상은 사실상 대출 안 되니까 사지 마. 또는 현찰로만 사.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만 사. 대출을 통해서 계속 집값의 거품을 가중시키면서 수요를 만들어가는 거를 제한하겠다라는 수요단을 제한하는 대책이 627 대책의 핵심이에요.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현재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잔불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냐?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단에 관한 대책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방을 시장에 주긴 했습니다만 공급단의 대책, 그거 어떡할 거야? 아무리 수요의 대책을 내서 가수요를 잡고 투기 수요를 잡고 수요를 줄인다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불안하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적은 수요든 실수요든 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자극되면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공급 관련한 대책을 사실은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책이다. 기존의 627은 수요단 대책이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대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연간 27만 호. 연간 27만 호를 공급하겠다. 27만 호였군요. 그래서 임기 내 5년 더하면 135만 호가 됩니다. 135만 호? 어느 정도의 양인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100만 호가 뭐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그 정도 공급하겠다고 해서 나온 대책이 분당 일산 아닌가요? 그렇죠. 신도시가 많이 또 건설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이거다. 공급 부족할까 봐 지금 걱정들 하시죠? 가격 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면서 끔틀끔틀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급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게 일단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메시지인데 요걸 이제 하나씩 좀 갖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리가 있나? 조금 그렇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135만 호? 아까 우리 권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 물량이냐라고 하면요. 서울에 있는 전체 아파트가 175만 호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170, 18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절반보다도 넘는 정도의 아파트가 60, 70%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물량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호 주택 건설 부음할 때 일산 분당 1기 신도시 들어올 때 그때 일산 신도시 전체 규모가 20만 호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간 27만 호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1년에 일산만한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계속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일단은요. 이게 수도권 정책인 거죠? 다 이건 수도권입니다. 서울 수도권만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공급이 모자랍니까? 그게 일단 의문이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민정 아나운서는 혼자 삽니까?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삽니까? 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이게 1인 가구가 폭증하는 추인데 뭐 무슨 뭐 10평, 20평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파트면 적어도 그죠. 국민평형이 있는데. 글쎄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뭐 평수가 넓은 걸로 해서 이렇게 다량으로 지을 경우 수년 뒤에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살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책의 메시지는 읽힌다는 거죠. 공급 걱정하지 마시라. 불안해할 필요 없다. 공급 때문에 집값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건 읽히는데 방금 이제 한꺼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었어? 라고 하면 첫째 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LH가 직접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LH가? 그동안 LH는 뭐 했냐면 땅 장사였어요. 땅 장사만 했지. 여기는 토지 계획입니다. 이렇게 딱 그냥 선 긋고 나면 그냥 강제 수용입니다.
쌍값에 수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택지 조성비 조금 투여해서 택지 만든 다음에 그걸 민간에 팔고 네. 비싸게 팔고 이제 마진 터는 거. 이게 이제 LH가 그동안 했던 건데 이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뭐 LH가 왜 땅 장사냐 건 둘째 치고라도 그렇게 해서 받은 택지를 가진 민간 업자들이 네.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안 할래. 또는 지금 고분양가로 했을 때 팔리겠어? 아니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시기를 조절하면서 공급이 안 돼요. 택지만 받아놓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급이 계속 택지 조정해서 내보내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실제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는 거는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H가 내가 직접 하면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땅 받아놓고 공급 안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를 그 괴리는 줄어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자기네들이 조성한 택지에 한해서 직접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땅 장사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 장사, 집 장사로 역할을 바꿀게요라는 게 이번 정책의 어떤 뭐랄까 실행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질 거냐 이제 이거죠. 그래 알았어. 네. 네가 한다라는 건 일단 내가 알았는데 네. 어디에 질 거야라고 하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유휴부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성균관대 야구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를 쭉쭉쭉 몇 개 후보지를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아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게 최선호 지역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몇십만 단위의 공급 물량을 얘기하지만 거기 있는 면적을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이 지어봐야 1000세대, 2000세대 네. 이런 데거든요. 그런 단지들을 다 합쳐봐야 작네요, 거기도.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결국 그 물량이 안 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3기 신도시에 이은 또 다른 신도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어디가 라든지 아니면 자리가 있나? 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어마어마하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퀘스천이 켜지는 상황이에요. 그 물량 네. 어디에라고 할 때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LH가 직접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네. LH가 직원이 9,000명이고 지금 빚이 260조고 그러니까 야, 니들 돈으로 니들 역량으로 그 많은 물량들을 가능해? 다 직접 시행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정부가 메시지는 시장에 던졌는데 약간은 구체적인 단계에서 조금씩 퀘스천이 아직까지는 켜져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는 봅니다. 개정이 좀 많이 필요한 방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무단에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디테일한 정책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지만 네. 직접 짓지는 못하고 민간업체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GS라든지 자이라든지 뭐 이편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이 직접 시행 시공을 다 하는데 이제 시행을 LH가 한다라는 거니까 시공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여서 시공 마진을 보장해주면서 이 아파트를 짓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량이 있는 게 맞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데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민간은 시행 마진, 시공 마진을 다 먹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LH가 그러면 민간에게는 시공 마진을 제공하되 네. 예를 들면 예. 시행 마진에 해당하는 버퍼를 LH는 줄이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낮추면서 공급을 한다. 이게 이제 업계가 생각하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만 하면 주택 가격도 조금 안정화되고 민간은 민간대로 공급을 시공 마진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LH가 그럼 결국에는 시행 마진을 줄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천문학적인 LH 입장에서는 지금의 채무 조정에 오히려 더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지금의 채무를 줄여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 야 그럼 결국 LH가 지금 상황으로는 답이 없어. 추가적으로 LH가 채권 발행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거야.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H발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떤 연쇄적인 것까지 사실은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급단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고요. 네. 한편 이제 공급 대책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이번에도 이제 대출 수요단에 관한 어떤 수요 억제책 또 이번에 나왔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것도 한 3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LTV를 더 줄이겠다. 수도권에 관해서 규제 지역에 한해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시장에서는 큰 호응은 못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용산, 강남 이런 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 대출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LTV가 그동안은 50%였는데 이걸 40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으로 낮춰봐야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 이런 데 다 20억, 30억짜리 아파트들인데 그거 LTV 50이면은 예를 들어 30억짜리, 20억짜리 집이면 10억인데 네. 그거 다시 40으로 낮춰봐야 8억인데 그러니까요. 이미 6억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LTV가 시장에서 뭐 대출 제한 효과로서는 별 의미가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실효성이 좀 낮지 않냐라는 게 하나 일단 시장에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집값을 밀어 올리는 주요한 원인이 전세입니다. 예, 전세가 활발하게 밀어 올리면 전세가 받쳐주니까 전세 위로 갭을 붙여서 집값이 밀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전세 대출 대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은 1주택자에 대해서 대출 관련해서 전세 대출이 뭐 3억 정도는 편안하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2억으로 한도를 최대 한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가을에 이사 가셔야 될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향할 수 큰일 났네. 있죠. 나 그럼 앞으로 대출 안 되는 건가? 1억 어디서 마련하나? 추가적으로 줄어든 거 어디서 해야 돼? 이러면서 사실은 현재 실제 전세 대출 수요자들 분들에게는 조금 뭐랄까요? 실효성 있는 그런데 사실은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전세 대출 대책이 들어왔다. 근데 방금 권호 아나운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고 하면 실제로 전세 시장에 종말을 고하는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전세를 이제 월세로 돌려가는 그래서 전세에서 아예 임차 시장이 월세로 돌아가는 그런 촉매제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집을 사면 사는 거고 그렇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세를 내고 살면 되는데 집값의 거의 70%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주인한테 주고 자기는 집을 사지를 않아? 빌려. 그럼 얹혀 사는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따박따박 좋은 이율로 받을 수 있는데 목돈을 왕창 받고 이율은 좀 사실은 낮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줘버려. 전적인 사용권을 준다 그래서 전세입니다. 사실은요. 법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전적인 사용권을 준다구나. 처음 알았어요. 네가 다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건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이고 딴 나라에서는 잘 없는 제도입니다. 왜 우린 이렇게 됐냐면 집이 모자라던 시절에 또 이제 집주인님들도 사실은 대규모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시절에 집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받느니 시대적 배경이 있었네요. 예를 들면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우리도 공업화가 막 진행되고 할 때 도시화 될 때 도시에는 주택이 모자라고 집주인들은 목돈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담보대출을 받는 게 정상인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 도시로 몰려드는 세입자들이 내가 담보대출을 해줄게라는 기능으로 작동한 거예요. 은행에서 받아봐야 5, 60인데 내가 7, 80% 담보대출 해줄게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 잡아서 사실은 사기뭉이 일어나는 효과가 하나 생긴 거고 도시로 막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돈이면은 집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그 애매한 라인에서 거주를 해결한다라는 시대가 낳은 묘한 합의가 전세제도로 사실은 이뤄낸 건데 이 정도로 전세가 계속 유지됐는데 이제는 그러면 전세 관련해서 담보 기능을 점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월세로 점점 전환되고자 하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첫 서곡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출 대책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대출 대책을 하더라도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임대업자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임대업을 등록 딱 하는 순간 대출 우회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임대업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관련해서는 임대업자의 경우에도 LTV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무대출이에요. 네가 임대업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집을 다 사라. 근데 이게 약간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좀 더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도 되고
우회로를 뚫어서 대출로 어쨌거나 집을 융통하는 네. 이런 어떤 수요를 막는 요 세 가지 대출 대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급 대책과 대출 대책 요게 이제 97 대책으로 들어왔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627 대책처럼 네. 좀 파괴적이면서 시장에다가 강력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반응은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 627 대책이 있을 때 이제 한편 다른 언론에서는 완전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또 비난의 기사가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진짜 약간 좀 미미한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찬사와 비난도 잘 없는 되겠어 공급 되겠어 떼지는 뭐 약간 이런 식의 아직은 쾌수천만 남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책으로 자칫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다라는 숙제를 좀 남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이제 누구에게 뭐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없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궁금해요. 실수요자들? 네, 뭐 청년들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뭐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우리 PD님도 질문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주택 가격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결국에는 저 끝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노리는 목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그런데 선거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늘상 하시던 말씀이 내가 내 돈 내고 집 사는 거는 상관없다. 네. 근데 공공이 결국에는 이 주거 불안이랄까 이런 걸 해소해내지 못한다면 계속 집을 사야만 하는 수요를 계속 창설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모범 답안은 뭐냐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은 늘 품질이 안 좋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양질의 주택을 하려면 로또 청약을 맞든지 맞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공이.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공공주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30년째 그냥 살려면 살 수 있어요. 아주 고급 주택을. 이제 저 양질의 주택을. 네. 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프트 전세 같은 거, 장기 전세 같은 거 지금 현재 실험 중에 있는데 평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로또 청약을 맞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대출을 맞지 않더라도 주택 시장에 관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멘텀 이게 가능한 모델이 나와줬으면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표 공급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25만 표, 27만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방금 말씀드린 장기 공공주택으로 뿌릴 건지 그래서 집 안 사도 됩니다. 기간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새로운 수요층 이게 확실하게 공급할 거라는 그런 대책의 타겟층이 이번 대책에 안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또 청약 시장으로 이거 물건이 빠진다면 청약 받는 분들만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측면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 분양을 해낼 것인가에 관한 그런 대책도 이번엔 조금 아쉽게만 빠졌다. 손볼 게 좀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